안녕하세요. 다나성형외과 박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이기는 한데 요즘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주제, 비절개 수술을 줄삭발로 수술해도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요거에 대한 답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줄삭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나에서는 무삭발 비절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상담할 때 이제 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줄삭발은 4발 자전거를 타는 거고 무삭발 비절개는 2발 자전거를 타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2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굳이 속도도 느리고 안 넘어지면은 4발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잖아요. 2발 자전거를 못 타는데 자전거는 타고 싶은 사람이 4발 자전거를 탄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타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타던 4발 자전거가 있는데 사촌 동생이 줬죠. 그리고 지금은 저랑 비슷한 크기의 큰 2발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걔한테 다시 4발 자전거 타라고 하면 답답해서 못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줄삭발은 어느 일정량 이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돼 있고 더 발전되고 좋은 수술인 무삭발을 할 수 있는데 왜 줄삭발을 하겠어요? 더 좋은 수술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히려 줄삭발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국내에서는 보면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러한 추세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줄삭발이 무삭발보다 조금 덜 진보된, 더 안 좋은 수술이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소량 이식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량이 넘어서면 비절개 수술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랜덤 앤 호모지니어스, 이 두 가지 균일하게 랜덤하게 밀도를 떨어뜨려가는 수술이 비절개 수술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 공여부에 1제곱센티미터 각 스퀘어 센티미터마다 균일하게 밀도가 떨어져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1제곱센티미터마다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균일하게 밀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수술이 비절개라고 했을 정도인데, 이거는 랜덤하고 호모지니어스 해야 되는 이 비절개 수술의 근본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량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국내에서는 줄삭발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근본적으로 무삭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줄삭발을 자꾸 이제 환자분들이 삭발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비절개로 수술을 하고 싶어 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나는 삭발 못한다. 그러면 무삭발을 해야 되는데 무삭발은 난이도가 높아서 못하니까 줄삭발로. 자, 그러면 왜 무삭발을 못하느냐?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왜 어려운가를 분석해 볼게요. 첫째는 의사가 직접 채취, 펀치, 이식까지 게다가 무삭발로. 뭐 저희 병원은 심지어는 무삭발 비절개, 그 어렵다는 무삭발 비절개 대량 이식까지도 합니다. 이 무삭발 비절개로 3,000모낭도 저희는 하루에 끝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저희 병원밖에 그런 기술이 없을 거예요. 이럴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스킬도 안 되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드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이식 과정의 일부를 맡기기도 합니다. 체력이 안 되거든요. 집중력이나 체력이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희 병원은 그런 부분은 팀 수술로 전문 의사들이 팀을 이뤄서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는 거죠. 시스템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사도 의사지만 이 스텝들의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 수술이잖아요. 스텝 트레이닝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이들의 꾸준한 업그레이드,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2달, 뭐 몇 달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스텝 트레이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팀 수술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아주 뭐 소량의 무삭발 비절개를 할 수 있지만 대량까지는 아주 흉내내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뭐 근본적인 거죠. 이제 의사의 스킬의 문제입니다. 스킬. 일단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무삭발 비절개 메카라고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는 저희 병원이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근무했던 원장님들이라든지 단기간 근무했던 원장님들은 이 수술을 못합니다. 꾸준한 이 의사의
스킬, 이 테크닉을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술은 환자분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가 관건이죠. 현미경, 이식기구, 수술 침대, 펀치, 이런 모든 것들의 장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이러한 장비에는 수억 원 이상의 굉장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오랜 기간의 연구와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조그만 병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또 많은 금액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요,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무삭발을 이렇게 익히고 트레이닝 시키고 나도 트레이닝하고 이 시간에 차라리 당장 내일부터 줄삭발로 쉽게 해버리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의 트레이닝, 투자, 수령 기간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좀 더 가까운 것이죠. 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줄삭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소량 이식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일정량 이상이 넘어가면 여러 개의 절개 흉터처럼 보이고 특히 2차, 3차를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이식 가능한 양의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줄삭발은 비절개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면 못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무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량 이식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에서는 줄삭발도 나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러나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무삭발이 당연히 추천이 되는 수술법이고, 소량이건 대량이건 무삭발을 할 줄 안다면 굳이 줄삭발을 할 이유가 없다. 무삭발이 모낭을 잘 뽑아서 잘 심을 수 있는 테크닉만 팀원이나 그 의사가 갖추고 있다면 더 우수한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